6화 끝나고 7화 예고 보시면서 갑작스럽게 혼란을 느끼지 않으셨나요? 과연 아시안게임의 금메달리스트가 고유림이냐 나희도냐를 두고 게시판이 뜨겁습니다. 다들 예고편에 갸우뚱하셨을 거예요. 그동안 공홈의 인물 소개가 거의 스포나 다름없을 정도로 자세히 나와 있어서 긴장감이 줄어드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었는데요. 이번 7화 예고편에서는 시청자들을 혼란스럽게 하는 희도의 독백이 나와서 일주일 내내 궁금해 현기증 나게 생겼습니다. 공홈의 나희도 인물 소개는 문해력이 떨릴 정도로 어렵진 않습니다. 올림픽 메달리스트 고유림을 꺾었지만 분명 몰락이다. 이 부분에서 분명 고유림을 꺾었다는 표현이 금메달을 땄다는 비유라고 볼 수 있죠. 또한 드라마를 소개하는 기사에서도 희도를 아시안게임 금메달리스트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근데 느닷없이 7화 예고편에서 희도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약속,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라고 말한 부분 때문에 시청자들이 인물 소개 글을 수능 국어 지문 독해하듯이 다시 분석하느라 바쁩니다. 근데 우리가 염두해야 할 건요, 예고편의 희도 멘트가 편집이 됐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죠. 낚시질을 한두 번 당한 게 아닙니다.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의 그 약속이 금메달을 따겠다는 약속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또한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다음에 오는 접속사가 그런데 또는 그러나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반전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7화의 미리 보기 글을 보면 조금이나마 선명해집니다. 7화 미리 보기. 무사히 결승전을 마친 희도와 유림. 그런데 금메달의 주인이 바뀌었다? 기자회견장에서 두 사람은 억울함을 토로하지만 상황은 일파만파 커져가고 라고 합니다. 여기서 주목할 것은 무사히 결승전을 마쳤다는 부분인데요. 경기장 피스트 위에서는 둘 다 결과에 승복했다는 뜻이죠. 아마 결승전 현장에서는 14대 14였을 때 회심의 일격으로 희도가 당한 듯합니다. 유림이 이긴 경기로 마무리됐을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희도가 금메달을 따겠다는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고 말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금메달 주인이 바뀌어 희도가 메달을 가져가는 상황이 되는 거죠. 기자회견에서 소감을 말할 때 유림이가 억울함을 토로할 겁니다. 고유림을 너무나 이기고 싶었던 희도가 국가대표 평가전에서 당했던 것처럼 신발끈을 묶거나 머리를 만지면서 시간을 지연시켰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도 경기 운영의 하나이니까요. 그런 데에서 유림이가 억울하다고 했을 수 있겠죠. 어찌됐든 뭐가 됐든 줬다 뺐으면 다 억울합니다. 게다가 국민들은 유림이 편, 유림이 빠순이 주제에 감히 메달을 가져가는 희도를 곱게 볼 리 없습니다. 희도도 가만히 있지 않겠죠. 어쨌든 금메달을 받게 됐는데 왜 말이 많냐는 거죠. 언론 대응 능력이 부족한 희도가 흥분해서 내뱉는 말이 어떨지 대충 짐작이 가시죠. 4천만 안티 군단을 거느리게 될 망언은 거의 나는 왜 안 돼? 이 수준일 것 같습니다. 굉장히 심각한데 굉장히 웃길 것 같은 느낌적 느낌이 들어서 기대가 되는데요. 이날의 흑역사는 나희도가 올림픽 출전할 때마다 계속 따라붙어서 소개될 것 같네요. 펜싱의 판정 논란이나 오심의 대표적 사례라면 2012년 런던 올림픽 1초 오심입니다. 신아람 선수가 1초만 버티면 이기는 거였는데 초시기가 넘어가지 않았죠. 너무나 황당했던 세상에서 가장 긴 1초였습니다. 억울하게 공격당해 메달을 놓쳤던 그날 이후 올림픽 시계가 바뀌었다고 하네요. TMI였습니다. 예고글에 주목할 부분이 또 있습니다. 이제는 편파적인 보도를 수습하기 위해 심판을 찾아가는데 라는 부분인데요. 이진이 고유림 편만 드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서 나희도를 위해 진실을 구하러 애쓰는 것 같습니다. 이걸 계기로 백도 사이가 좀 더 끈끈해지게 되겠죠. 이제는 판정 논란을 일으킨 장본인 심판을 만나러 갈 텐데요. 4천만 안티를 생성하게 만든 주요 인사인 만큼 주목을 받겠죠. 이 심판은 누굴까요? 저는 조심스럽게 떡갈비 외국인 아저씨를 점쳐봅니다. 사실 좀 느닷없지 않았나요? 갑자기 이진 앞에 떡갈비 맛집 찾는 외국인 아저씨가 등장한 게 말입니다. 흐름에 전혀 맞지 않는 등장인물이라서 뭐지? 했습니다.
뭔가 흐름을 좌지우지할 만한 인물로 다시 등장할 거란 생각이 들었는데 심판일 것 같아요. 미리 이진과 그렇게 안면을 터놓도록 한 거죠. 아마 2년 후 올림픽에서도 나이도의 결승 심판을 보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그땐 어떤 결정을 내릴지 쫄깃하게 만들 것 같네요. 6화를 보다 보니까 왜 이런 장면이 나왔나 좀 짜증나는 부분이 있었어요. 철부지 엄마가 압구정 아파트 타령할 때부터 이건 뭔가 싶었거든요. 굳이 왜 엄마를 등장시키는 장면을 넣었나 했는데요. 사실은 없어서는 안 될 중요한 장면이더라고요. 엄마가 이진에게 한 얘기가 있습니다. 함께 있으면 같이 나아지는 사람을 만나라고 하죠. 그게 진짜 성공하는 인생이라고. 이진은 그게 바로 희도라는 걸 그땐 몰랐겠지만 마음에 새기지 않았을까요? 그런 엄마의 조언으로 이진은 서울행을 결심할 수 있었고 언론고시도 통과, 희도도 만날 수 있었던 거죠. UBS 인턴 방송기자가 된 이진이 유선전화 있는 곳으로 바삐 뛰어가는 장면에서 의아하다는 분들도 계시던데요. 생방송 리포팅이나 전화 인터뷰는 내선번호 없는 직통 유선전화가 원칙입니다. 당시 무선은 음질도 좋지 않고 자주 끊길 위험도 있어서인데요. 그런 방침은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음질이 좋아졌다고 해도 방전이 될 수 있는 모바일의 위험성이 있고요. 부재중 통화나 문자 알림 등으로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정부 부처나 국회, 기관에서는 기자실이 있는 곳도 있지만 긴급한 상황에 병원 같은 경우는 기자실이 따로 없기 때문에 조용한 곳에 유선 전화를 찾아다녀야 합니다. TMI였습니다. 기자들이 중계권을 놓고 가위바위보를 하는 장면이 재밌었는데요. 이진이 한일축구전과 레슬링전 모두를 놓치고 펜싱 중계를 하게 돼 상사의 눈치를 보긴 했지만 그게 신의 한 수였습니다. 판정 시비로 나이도가 깽판칠 기자회견 덕분에 펜싱에 전 국민적 관심을 갖게 되고 스포츠 역사의 한 획을 긋는 보도감이 될 거니까요. 이제 이진은 어느 정도 자리도 잡아가고 달콩이와 헤어진 알콩이도 만나서 함께 있으면 나아질 일들만 쌓아갔으면 좋겠습니다. 물론 갈등과 고비도 있겠죠. 이들의 청춘 스토리가 성공 스토리가 아닌 성장 스토리이기 때문에 금메달을 따느냐 마느냐 또는 결혼을 하느냐 마느냐보다 서로를 일으켜주는 다채로운 이야기들로 즐거움과 감동을 선사해줬으면 합니다. 우린 거기서 행복을 느끼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코치 좀 바꿉시다. 유리미만 편애하고 딴 사람 쓰던 칼수라는 코치 대신 올림픽에서는 양찬미를 국대 코치로! 반짝이는 청춘을 보면서 회춘하는 프로젝트 25, 21 지금까지 윤작자였습니다.